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경선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됩니다. 총 3번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되는데 현장을 연결하기에 앞서서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손서영 기자, 민주당 경선이 예정대로라면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모두 11번의 지역 순회 경선 중 마지막인 서울 경선 결과가 잠시 뒤 발표가 됩니다. 이 지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와는 별도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네. 이제 현재 선두인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가 무너질 경우에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로 민주당 경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어제 앞서 진행된 경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훌쩍 넘으면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누적 득표 과반을 확보한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선두 이재명 후보와 2위 이낙연 후보 간의 표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죠? 이제 표 차이로 보면 약 23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어제까지 보면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로 60만 표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요. 득표율로 보면 55.29%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37만 표 정도를 얻어서 이제 득표율로 보면 33.99%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투표율을 고려할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체 그 투표수의 과반인 71만 표를 확보하면 본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어제까지 60만 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11만 표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득표율로 보더라도 37%만 얻어도 이제 문제없이 본선을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7%를 넘기면 직행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게 보였는데 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3차 선거인단 수로만 보면은 1, 2차보다 훨씬 적었어요. 30만 명 정도였거든요. 세 차례 중에 가장 적었는데 네. 이 투표율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순회 경선이나 1, 2차 슈퍼위크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이변 없이 이제 과반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차 투표는 좀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상을 깨고 세 차례 슈퍼위크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온라인 투표율만 74%대를 네. 기록해서 1차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의 공세에 지지층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결집한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제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 이런 표심을 좀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어떤 후보 측의 입장이 맞는지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선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될 경우 그 후에 최종 득표율 자체에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누적 득표율이 55%잖아요. 네. 이제 이전 경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56%, 네. 그리고 2017년에는 57%를 기록했거든요. 이제 이것을 오늘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문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 상당히 높았는데 57%를 넘기면 이것을 더 뛰어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어서 좀 이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재명 후보 그동안 이제 좀 비문, 비주류 이런 꼬리표들이 붙었었는데 그렇죠. 이런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면 좀 그런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면서 그런 꼬리표들을 좀 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거세게 이제 파고가 있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당심은 물론 민심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향후 이제 원팀을 구성해서 본선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결과가 발표되면은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후보가 또 수락 연설까지 그렇겠네요.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뭐 어떤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원팀에 대한 강조의 메시지는 반드시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있을 수락 연설도 저희가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면 결과 발표될 텐데 간략하게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1위 선두는 이재명 후보고요. 약 60만 표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누적 득표율로 보면 5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위 이낙연 후보와는 좀 23만 표 정도 1, 2위 후보 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37만 표 정도를 얻어서 현재 33.99%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에서는 매직 넘버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표를,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오늘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얻으면 결선이 없이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현재 그 총투표수의 과반을 확보해야지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으니까요. 대략 한 71만 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한 표가 60만 표니까요. 이제 계산해 보면 약 11만 표 정도만 더 오늘 얻어도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득표율로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 오늘 37%만 넘겨도 결선 없이 본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곧 결과지가 발표될 것이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개표 종료를 선언하면 오늘 결과를 순서대로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후보 측 참관인 여러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녹음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곽상원 충북 옥천 영동 보은 지역위원장 서갑석 의원님, 박성준, 홍정민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곧바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입니다. 선거인단 수 14만 4,481명, 투표자 수 8만 8,893명, 투표율 61.53%입니다. 서울 지역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617표, 득표율 53.99%. 이낙연 기호 4번 이낙연 1,101표, 득표율 36.76%. 기호 5번 박용진 152표, 득표율 5.08%. 기호 6번 추미애 125표, 득표율 4.17%입니다.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44,100표, 득표율 51.37%. 기호 4번 이낙연 31,320표, 득표율 36.48%. 기호 5번 박용진 1,746표, 득표율 2.03%. 기호 6번 추미애 8,687표, 득표율 10.12%입니다. 서울 지역 유선전화 신청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20표, 득표율 44.44%. 기호 4번 이낙연 24표, 득표율 53.33%. 기호 5번 박용진 0표, 기호 6번 추미애 1표, 득표율 2.22%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45,737표, 득표율 51.45%. 기호 4번 이낙연 32,445표, 득표율 36.50%. 기호 5번 박용진 1,898표, 득표율 2.14%.
기호 6번 추미애 8,813표, 득표율 9.91%입니다. 다음은 제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제외인단 선거인 수, 투표자 수, 투표율입니다. 선거인단 수 4,933명, 투표자 수 4,323명, 투표율 87.63%입니다. 제외국민 선거인단 투표 후보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370표, 득표율 31.69%. 기호 4번 이낙연 2,403표, 득표율 55.59%. 기호 5번 박용진 9표, 득표율 0.21%. 기호 6번 추미애 541표, 득표율 12.51%입니다. 지금부터는 3차 국민 일반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3차 국민 선거인단 선거인단 수와 투표자 수, 투표율입니다. 선거인단 수 30만 5,779명, 투표자 수 24만 8,880명, 투표율 81.39%. 기호 순으로 그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74,441표, 득표율 28.30%. 기호 4번 이낙연 15만 5,220표, 득표율 62.37%. 기호 5번 박용진 2,784표, 득표율 1.12%. 기호 6번 추미애 2만 435표, 득표율 8.21%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표 완료된 누적 선거인단 수, 투표자 수, 투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적 선거인단 수는 216만 9,511명입니다. 누적 투표자 수는 145만 9,992명입니다. 누적 투표율은 67.30%입니다. 그러면 후보자 누적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71만 9,905표, 득표율 50.29%. 기호 4번 이낙연 56만 392표, 득표율 39.14%. 기호 5번 박용진 22,261표, 득표율 1.55%. 기호 6번 추미애 12만 9,035표, 득표율 9.01%입니다. 이상으로 특별당규 제20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60조에 의거해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당대표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후보 이재명 후보님께는 축하의 꽃다발을, 다른 후보님들께는 응원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40여일간 진행된 대선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결국 후보님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축하의 경선 꽃다발을 결과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을 넘기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서울 경선에서 51.45%로 일단 과반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조금 이낙연 후보에 뒤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8.30%로 이낙연 후보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일단 민주당 당원 당규상 이렇게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은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2위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보면은 30.14%로 됐고요. 그리고 3위 추미애 후보가 9.01%, 그리고 네. 박용진 후보가 1.55%였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50%를 살짝 넘겼지만 네. 결선이 없이 바로 네. 후보로 확정됐고 이낙연 후보 오늘 많이 좁혔어요. 그렇지만 역시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선출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뭐 서울까지 지역 순회 경선에서 과반을 놓치지 않으면서 1위를 했고 결국은 누적 득표 과반을 유지해서 최종 후보가 됐다. 이런 데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하게 투표율이 나오면서 네. 이제 사실 50%를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좀 이제 과반을 좀 간당간당하게 넘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도 나와서 이제 마무리 행사 진행되고 잠시 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수락 연설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축하 인사를 전한 다음에 네.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될 텐데 보통 뭐 10여 분 정도 넘게 본인이 담고 싶은 메시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떤 그런 포부들을 좀 네. 밝히게 됩니다. 예,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50.29%로 발표되는 순간 옆에 있던 이낙연 후보는 바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고 네. 두 후보가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메시지에도 아무래도 원팀에 대한 네. 어떤 강조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일단 후보는 확정됐는데 아직도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지사직을 아직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퇴 시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과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일단 그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는 이제 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당초 이재명 후보는 이 기간을 다 채워서 좀 도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네. 현재 지금 대장동 의혹이 좀 변수가 된 상황이고요. 당내 경선에서는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제 그 3차 선거인단 투표 좀 민심에 있어서는 대장동 의혹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그럴 수도 아닌가 있겠네요. 싶은 예. 그런 투표율이 또 결과로 나왔거든요. 네. 이제 본선에 대장동 의혹이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을 고심해야 되고 그래서 도지사직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다 일단 나갔고 네. 밑에서 대기하겠고 이재명 후보에게 네. 지금 당선 후보 선출 관련된 증서를 수여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의 후보가 되는 거고요. 이제 수락 연설을 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추천서를 펼쳐서 네, 자, 지금 40여일간의 결과가 정면을 바라봐 이제 주시기 나왔습니다.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송영길 당대표님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사를 준비한 수락 써내려갈 연설을 분입니다. 곧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뭐 본인이 제20대 담고 싶은 뭐 대통령 선거 메시지들, 후보자인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재명 담아낼 것 후보님, 같습니다. 다시 예, 한번 그리고 뭐 당원과 국민들께 관련 그 당내 인사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국민에게 또 하나, 인사도 둘, 하겠고 셋, 네. 인사. 관련해서도 원팀 관련된 메시지는 또 어떻게 나올지 네. 그것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수락 연설을 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됐던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는 이제 오늘로써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 중심으로 선대위를 앞으로 꾸려 나가게 될 텐데요. 아직은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바로 이제 당의 선대위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의 후보 선출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기수이신 우리 추미애 후보님, 그리고 젊은 유능한 진보 정치인 우리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4기 민주정부와 함께 끌어갈 확실한 선배님 동료로서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어서 남의 이름으로 공장을 다녔습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팔이 휘어지고 독한 양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인 소년 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태 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나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존경하는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각별한 인사 말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국가 간 무한 경쟁, 그리고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인 경기 침체, 이 모두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선진국인데 다수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 간 무한 경쟁이 우리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첫째, 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서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대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 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개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모두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 인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받는 반도 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을 넘어서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 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서 평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 과학 기술은 물론이고 첨단 과학 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십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신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 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해 열어가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서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 강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같은 안보 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엉터리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해야 할 일을 잘 해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개발 이익의 완전한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의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감히 지도하지 않고 국민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4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